들끓는 검사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20만 명 이상이 참여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추 장관의 최근 발언과 행동에 대해서 비판적인 여론들이 적지 않다는 뜻인데 20만 명을 넘었기 때문에 이제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답변을 내놔야 합니다. 최근에 추 장관의 발언들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그 명을 거역한 게 아니고 그런 형식적인 의견 청취 절차를 내라라고 했음에도 진행하려고 하니까 불구하고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세상 지휘랍시고 해가지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어요. 역대 법무부 장관이 알란다는 검찰총장 두고 일을 해본 적도 없고.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추미애 장관을 탄핵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 명 이상이 지금 서명을 했으니 청와대가 답변을 해야 될 텐데 앞서 사실 지난 3월에도 비슷한 청원이 있어서 30만 명 돌파하기도 했는데 조금 전 본 저런 발언들이 아무래도 국민들의 감정을 좀 건드린 거 아닌가 싶네요. 이번에 국민청원을 동의하신 분이 예. 제안하신 분이 네네. 그런 취지 오만하게 간다. 자신이 왕이나 된 것처럼 행동한다. 오만하게 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 동의해달라고 청원을 먼저 올렸던 분의 그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그렇군요. 예, 예. 저도 사실은 보면서 저분이 오선의 이제 당대표 출신이고 법무부 장관 아니겠습니까? 네. 약간 그런데 의식이 가 있는 듯한 말과 행동,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들은 약간 동떨어진, 국민 민심하고 완전히 동떨어진 발언들을 하는 게 아닌가. 예. 그래서 지금 20만이 넘었으니까 어쨌든 청와대도 답변을 내놔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탄핵은 국무장관들 탄핵은 국회로 가서 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그렇죠. 내놓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 법을 추진하는 과정이나 뭐 행정적인 처리나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장관을 평가하는 것이지 탄핵할 수 있는 것들은 오로지 국회밖에 없다라고 아마 다시 반복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예. 어쨌든 국민들 의식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발언 이제 좀 자제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법무부 장관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청원도 있는데 이거는 아직 마감 전인데도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관련해서 영상 보고 다시 말씀 이어가시죠. 아들 수사건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차관으로 발령난 게? 소설을 쓰신 질문도 질문 같은 질문을 하세요. 장관님 발언 자료 다 뒤져봐도 수명자라는 말 쓴 적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법전에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불법이 아닌데 권력의 압박에 의해서 법보다 주먹이 더 가까운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는 의원님 생각이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오선 의원 출신 추미애 장관, 지금 이런 청원들이 잇따라 올라오면서 청와대도 사실은 여론을 대할 때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여러분 오늘도 막 여러 가지 조사들이 나오고 그렇게 했지만 상당히 국정 동력이 지금 떨어지는 상태고 부동산 문제든 수해 문제든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문제든 산적한 현안들이 많습니다. 해결해야 될 현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장관님들이 어쨌든 자기들 표현하는 방식에서 가지고 국민들하고 좀 동떨어진 아주 괴리감이 큰 저런 발언으로 인해서 국정 동력에 사실은 무리가 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어쨌든 그 법무부라는 거는 법적인 어떤 상황을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는 하나의 부서일 뿐인 것이거든요. 예. 그런 장관님이 저런 국민들과 동떨어진 얘기를 자주 함으로 해서 청와대 상당히 부담감을 가지지 않을까. 추 장관 리스크라는 얘기가 나돌 정도로 여당 내에서도 덜덜 불불 끓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추 장관이 최근에 가장 추진을 하고 있는 거라면 역시나 이 검찰 직제 개편 아닐 겁니다. 대검에 차장검사급 요직 4자리를 없애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법무부의 이 검찰과장이 검찰 내부망에다가 사과를 올릴 정도로 지금 들끓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무슨 얘기인가요? 크게 얘기하면 두 가지예요. 네. 검찰총장의 이제 어떤 직속 참모들 자리 중 4개를 없앴다. 네, 그건 어떤 의미냐면은 총장의 전국적인 어떤 수사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사실 무력화되는 결과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하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형사부 공판부를 강화하겠다는 게 추 장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예. 그동안 특수부 검사들 또 공안부 출신 검사들이 요직에 많이 진출하고 그랬지만 예, 예. 우리 일반 국민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건 특수부보다는 형사부하고 공판부니 예. 형사부 공판부에서 묵묵히 일을 했던 사람들이 인사해서 우대하고 형사부 공판부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네, 네. 방향은 좋아요. 예.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저도. 근데 다만 문제는 그 형사부 공판부를 강화하는 그 방안에 대해서 검찰 직제 개편안에 나왔는데 예. 예를 그 직제 개편이 딱 나오고 나서 특수부 출신 검사들이 아니 이게 뭐야 왜 특수부보다 형사부를 강화를 해? 이렇게 비판을 하게 되면 그건 추 장관 입장에서는 무시하고 갈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어차피 형사부 공판부 강화하면 특수부랑 공안부 축소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 검찰 내부에서 그동안 형사부 공판부에서 일을 해왔던 정말 추 장관이 얘기했던 묵묵히 일만 했던 그 검사들 중에 검사들이 지금 저 내부통신망에 이게 말이 되냐. 예, 예. 형사부 공판부 강화라는 목적에 맞는 이게 직제 개편 아니냐. 아, 안 맞나요? 과연 검찰의 현실을 알고 하는 소리냐라는 들의 글들이 올라온다는 거죠. 물론 예. 뭐 전국의 수많은 그 형사부 공판부 검사들이 다 이런다는 건 아닙니다. 예, 전수조사한 건 아니니까. 네네. 그렇지만 어쨌든지 상명하복이 철저한 이 검찰 조직에서 법무부에서 발표한 직제 개편안에 대해서 일선 검사들 중에 일부가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거기에 대해서 동조하는 댓글이 달린다는 이거 상황 자체가 네. 법무부와 추미애 장관은 좀 뼈아픈 것이거든요. 예. 형사부 공판부를 우대하기 위해서 안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별로 반발이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실제 주무관서인 법무부의 검찰국에 김태훈 검찰과장이 사과문을 좀 올리는 거죠. 검찰 구성원들 상대로 해서. 네. 경찰 출신이죠.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요. 검찰의 역량을 약화시키는 것, 그러니까 검찰 힘 빼는 것이 검찰개혁의 본질이다. 그리고 이게 바로 국민 이익과 직결된다. 이런 입장을 또 소셜미디어에 올렸는데요. 결과적으로 지금의 검찰 개혁 방향이 좀 맞다는 주장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뭐 본인 경찰 출신가 그렇게 얘기하시겠죠. 네. 근데 이제 저는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요. 기관이 있고 기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검찰의 수사권이 남용돼가지고 국민이 완전 계속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 이제 수사라는 거 못해. 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수사받지 않는 이제 국민들은 좋은데?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네. 문제는 제가 왜 기능기관이라고 말씀드리냐면 그럼 검찰의 수사 기능이 없어집니까? 어디로 가죠? 경찰로 고스란히 갑니다. 네, 네. 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없어집니까? 경찰로 갑니다. 국정원과 검찰의 정보수집권 없어집니까? 경찰로 갑니다. 예. 기능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기관으로 이전해 갈 뿐이다. 그러면 정보 수집은 국정원과 검찰과 경찰에 나눠서 하고 대공수사는 국정원이 했고 특수수사하고 일반 수사는 검찰이 했던 게 거의 다 지금 고위공직자에 대한 특수수사권만 공수처로 가고 대부분의 일반 형사수사권하고 정보수집권 대공수사 다 경찰로 가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경찰의 힘은 예전에 검찰 이상으로 비례해 줄 수 있는 거죠. 네. 거기서 오는 국민의 피해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예. 지방경찰청장 출신이신 황운하 의원은 어떤 법안을 가지고 계신지 저는 궁금해지는 거죠. 그렇군요. 어떤 기관이든지 힘이 몰리면 그건 역효과가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피해받는 국민들은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직제 개편안에 대해서 대검찰청에서 법무부에 이제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이게 뭐 쉽게 얘기해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일선청의 수사 여건도 현재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건데, 그런데 이제 추미애 장관은 어제부터 휴가를 가서 다음 주 월요일 임시휴일 때까지 지금 쉬는 것 같은데, 그러면 휴가를 복귀한 뒤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장관이 다시 충돌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생기거든요. 아까 김태현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지금 범죄가 굉장히 진흥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요즘에 사모펀드 이런 것들 보면 금융 사기 때 보면 아주 증거를 특별하게 해서 국민들 피해가 많아지는 것이 좀 더 진흥화되고 점점점 이게 또 증거주의로 자꾸 가다 보니까 어쨌든 좀 수사 기능이 강화되고 더 기능적인 측면에서 검사가 좀 역할을 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또 불구하고 검찰개혁 법안을 보면 사실은 세세하게 다 봐야 되겠으면 검찰개혁위원회가 하자고 했던 걸 그대로 수용한 듯 하거든요. 이랬을 때는 검찰의 좀 이런 반응을 보면 철학부재다 이렇게 할 정도로 검찰 기능을 완전히 떼는 거니까 저는 다시 붙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제주도 시스템이 한번
자리를 잡아버리면 다시 되돌리기 힘들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 봤을 때 검찰이 뭐 지금 낮은 기수에서부터 계속 지금 반발하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네. 그 힘을 받아서 법무부와 검찰이 다시 한번 제도 시스템과 관련돼 가지고 한번 그 논리적 충돌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이런 가운데 박원순 전 시장 사건과 관련해서 과거에 박 시장과 팔짱 낀 사진을 올려서 유명세를 탔던 진해원 검사가 최근 무슨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아, 지금 저 사진 보시는 가운데 예. 있는 분이 진해원 대구지검 부부장 검사인데 뭐 이것저것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현 여권을 지지하는 내용이었던 글들을 개인 SNS 공간에 많이 올려왔던 아, 현직 검사, 현직 공무원인데요. 뭐 네. 그랬었죠. 뭐 지금 저 여러 가지 그런 예, 글들을 예. 올렸습니다. 뭐 본인은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으나 누가 봐도 어쨌든 저 대통령에 대한 지지, 예. 대통령 지지가 나쁜 건 아닌데 어쨌든 현재 검사가 정치 상황에 대한 어떤 저 글들에 대한 자기 본인의 입장을 개인 SNS 공간에 올리는 게 이제 맞는 것인가라는 얘기는 나올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이 진해원 부부장 검사가 예전에 제주지검 검사할 때, 네. 제주지검 검사할 때 피의자 조사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확히 어떤 사정에서 그런 게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피의자한테 뭐라 그러냐면 그 인터넷 그 사주 풀이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예. 그걸 돌려가지고 당신 변호사가 당신의 사주가 안 맞아. 변호사 바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네. 예. 변호사 생년원이라고 신을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 예. 어쨌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검찰에서 견책 처분, 그러니까 징계 중에서 견책은 제일 낮은 겁니다. 그렇죠. 일종의 예. 경고니까. 그래서 견책 처분을 내렸는데 그 견책 처분이 부당하다라고 하면서 견책 처분 취소 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한 거고 예, 예. 그것에 대해서 패소 판결이 나온 거죠. 그런 패소 판결의 의미는 뭐냐? 당시에 그 진 검사의 행동에 대해서 검찰이 견책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라고 일단 1심이지만 법원이 일단은 확인을 한 겁니다. 예. 네. 법률적인 검토 외에 뭐 피의자랑 사주풀이 등등의 대화를 나눴던 진해원 검사 과거 얘기까지 좀 짚어봤습니다.